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터넷 조사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조사법은 영어로는 인터넷 서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터넷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조사법은 문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터넷 조사법을 온라인 조사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메일에다가 설문지를 보내서 체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조사 기관의 사이트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조사법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고, 또 그 인터넷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고, 그리고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인터넷 조사를, 즉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인터넷 조사법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조사법에서는 응답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통령의 이메일 번호를 알기만 하면은 그 이메일 번호로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조사법의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조사법에서는 상호작용적인 설문 문항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장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문 문항에 응답자가 그 답변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질문을 따로따로 던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짤 경우에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조사법의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통계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켜 놓을 경우에는 그 응답자가 딱 이렇게 체크를 하는 순간 그 바로 결과가 전체 그동안 응답한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조사법의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을 물어봤는데, 내가 찬성을 딱 체크하면 거기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시간 분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인터넷 수사법은 그렇지만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조사법에서는 그 메일 번호를 알아야지만 인터넷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메일 번호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상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 응답자가 누군지를 알려고 맘만 먹으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 인터넷 조사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조사법은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이 됩니다. 즉 여러분도 금방 아시겠지만 인터넷 조사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컴퓨터가 없거나 또는 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터넷 조사법은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응답자가 중복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을 두 개나 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조사법에서 그 이제 저한테 두 개, 세 개 동시에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 조사법에서는 그 제가 두 개, 세 개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두 군데, 세 군데 전부 다 설문지에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법에서는 그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세 개를 중복해서 설문조사를 한 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집단조사법입니다. 집단조사법은 문자 그대로 그룹 서베이인데 집단 설문조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조사법은 여러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게 한 다음에 설문지를 다시 또 회수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집단조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단조사법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하시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명을 모아놓고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를 회수한다고 할 경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한탕에 그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응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명을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A라는 사람에게 설문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오늘 제가 설문서를 한 후에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문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내가 오늘 설문조사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길래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또 B라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저는 A하고 B하고 뭐 친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 B라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이제 그 연구자가 원하는 것은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생각을 원하는 것인데, B라는 사람이 그 설문지에 응답하면서 자기 생각보다는 A라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의 생각을 반영해 가지고 설문지에 응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은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B 그 개인의 순수한 생각인데 실제죠. 결과적으로 B라는 사람이 응답한 것은 자기 생각보다는 A라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원래 연구자가 원래 원하는 것과는 조금 빈트가 빗나가는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설문지를 하면서 뭐 옆사람하고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개입이 차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문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니까 설문지에 대해서 무슨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참석한 그 조사원이나 연구자가 설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집단조사법의 커다란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단조사법의 단점은 원하는 표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100명을 쉽게 말하면 100명을 모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자에게 맞는, 즉 연구자가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대상자를 딱 맞춰가지고 100명을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 대표성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0명이 이제 우연히 모였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할 경우에 이 100명 중에는 연구자의 연구에 그 100%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표성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집단조사법의 하나의 그 단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또 잠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